안녕하세요. 아기고래입니다. 어떤 투자든 성공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선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투자하시고 뉴스를 보시는 많은 분들은 아마 비트코인이 몇 년 후에 얼마가 될 것이다, 어떤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매집하고 있다 등등 긍정적인 뉴스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이것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세 가지 리스크는 단순한 퍼드와 단기 리스크가 아닌 장기적인 비트코인 투자의 본질적인 리스크입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가장 잘 알려지고 다른 많은 알트코인에도 해당되는 중앙화 문제입니다. 정확히는 채굴자들의 중앙화 문제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많은 비트코인의 채굴자들은 중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65% 이상의 채굴자 해시레이트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과연 왜 문제가 되냐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먼저 왜 채굴자 중앙화가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에게 해가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 블록체인입니다. 즉, 작업을 통해서 증명을 한다라는 의미인데, 이 작업은 해시값을 구하는 작업입니다. 이 부분을 더 깊게 들어가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채굴자들이 그들의 컴퓨팅 파워로 작업을 해서 블록을 생성해 비트코인 네트워크 보안을 유지하고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는 구조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증명이 잘 운영되려면 채굴자들이 탈중앙화돼 있어야 하고 어떤 한 개인이나 기업이 블록체인의 50% 이상의 해시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50%가 넘는 해시파워를 갖게 되는 조직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중단시킬 수 있고 거래 내역과 순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거나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근에 가짜뉴스로 나왔던 이중 지불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흔히 51%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국 채굴자들이 힘을 합쳐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을 독점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한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중국에 있는 채굴자들이 모여서 50% 이상의 해시파워를 만들고 51% 공격을 한다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독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나리오는 그들이 힘을 합치는 게 아니라 경제와 시장 참여자를 통제할 수 있는 중국 정부의 명령으로 비트코인 채굴자들을 모으는 겁니다. 이 리스크는 비트코인 초기 때부터 있어 왔고 아직까지도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분명한 위험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보겠습니다. 제 생각엔 채굴자들의 협력과 중국 정부의 명령으로 중국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모이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게 중국 정부에서 원하는 일인지 또 그들 입장에서 가치 있는 일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중국에서 신경 쓰고 견제해야 할 것이 산더미일 텐데 과연 탈중앙화돼 있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공격할 시간과 자원이 있을까요? 그리고 비트코인 공격을 시작한다면 중국에 있는 수많은 비트코인 채굴자들과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가 일어날 확률은 매우 적지만 만약에 정말로 중국 정부에서 작정을 하고 비트코인의 51% 공격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작전의 스케일은 거대해지고 굉장히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먼저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채굴장을 찾아서 중단시켜야 합니다. 중국엔 수천 개의 크고 작은 채굴장들이 있고 이것들을 대부분 찾아서 해시파워의 50% 이상을 만들어야 하기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나 채굴자들이 주도하는 비트코인의 51% 공격은 일어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더 긍정적인 면은 중국에 있는 해시레이트가 다른 나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채굴자 중앙화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해결될 거라는 겁니다. 이 현상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작년에 큰 채굴장들이 있었던 쓰촨성의 홍수도 한몫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홍수 당시에 중국에서 해시레이트에 상당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장을 운영하면서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들 수 있습니다. 계속 암호화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몇 년간 중국에선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겠다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말을 번복했습니다. 당연히 채굴장을 운영하는 사업체는 이런 불분명한 규제 안에 있기가 힘들 겁니다.
과거엔 중국에서 OTC 마켓을 규제해서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전기세도 내기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 채굴자들은 규제가 마련된 미국이나 캐나다 또는 이란이나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들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텍사스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지만 텍사스는 집값, 땅값, 전기값이 싸기로 유명하고 주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현재 캘리포니아에 있는 많은 테크 기업과 물가가 비싼 캘리포니아에 사시던 주민들이 텍사스로 이사가는 일이 아주 흔하게 있습니다. 채굴자들에게 가장 많은 비용은 전기세이기 때문에 텍사스같이 전기가 싼 지역에서 채굴장을 운영하는 것은 전기가 비싼 곳에서 운영하는 다른 채굴자들에 비해 엄청난 혜택이고 수익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채굴자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채굴자 중앙화 리스크는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조금 더 위협이 될 수 있는 양자 컴퓨터 리스크입니다. 슈퍼컴퓨터는 들어봤지만 양자 컴퓨터가 생소하신 분들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기존 컴퓨터가 작동하는 방식은 비트로 0과 1로만 표현되고 둘 중 하나만 가질 수 있지만 양자 컴퓨터는 0과 1 그리고 0과 1의 조합을 동시에 나타내고 저장할 수 있는 큐비트를 이용해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퍼컴퓨터보다도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암호를 양자 컴퓨터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복잡하게 암호화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양자 컴퓨터로 이 복잡한 알고리즘을 풀어버릴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주소는 모두에게 공개된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가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퍼블릭 키는 이메일 주소 같은 것이고 프라이빗 키는 비밀번호 같은 것입니다. 퍼블릭 키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고 이 퍼블릭 키의 복잡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프라이빗 키가 생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양자 컴퓨터가 알고리즘을 풀 수만 있다면 프라이빗 키를 추출할 때 필요한 것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공개된 퍼블릭 키뿐입니다. 그리고 이 프라이빗 키를 손에 넣었다면 그 안에 있는 암호화폐도 마음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또 다른 문제는 채굴자 중앙화 문제와 비슷하게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51%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채굴자들과는 다르게 누구와도 협력하지 않고 양자 컴퓨터 하나로도 51% 공격을 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크의 발생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2019년 10월 구글 양자 컴퓨터 팀은 양자 우월성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구글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떤 컴퓨터도 풀지 못한 문제를 양자 컴퓨터로 푸는 데 성공했다는 발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양자 컴퓨터로 풀었다는 것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고 IBM은 구글의 발표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사실이던 사실이 아니던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과연 양자 컴퓨터가 언제 개발되어 쓰여질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트코인의 알고리즘을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라는 겁니다. 짧게 말씀드려 그렇게 될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먼저 구글이 테스트한 실험실 환경은 제한적이었고 모든 것이 통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들이 풀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3큐비트를 사용했고 오차율도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키를 공격하기 위해선 1500큐비트가 필요한 걸로 예상되고 있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술력으론 이렇게 큰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51% 공격에 관해선 양자 컴퓨터가 일반 컴퓨터에 비해 채굴할 때 훨씬 효율적이긴 하지만 하드웨어 문제와 양자 오류 같은 문제로 수년 안에 현실에서 사용하기엔 상당히 힘들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 양자 컴퓨터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실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될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다면 양자 저항을 연구하는 기술과 보안 기술도 그만큼 발전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양자 저항 기술이 이미 비트코인 블록체인 안에 적용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간단한 소프트 포크를 통해 이런 기술을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적용시킬 수 있는 연구도 발표됐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양자 컴퓨터도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리스크이긴 하지만
이것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망가질 확률은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리스크가 가장 예상하기 힘들고 불안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규제입니다. 정부와 규제당국, 그리고 중앙은행들은 암호화폐를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의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하락하기도 하고, 어쩔 땐 암호화폐 친화적인 규제를 내놓으면서 KYC니 세금이니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리플사와 XRP 케이스처럼 기준이 기관들마다 다르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규제의 명확성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지난 몇 년간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입장을 보면 암호화폐 블록체인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어떤 코인들을 갖고 있고 세금은 잘 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하고 CBDC를 개발해 대중을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들이 만든 디지털 화폐 시장으로 오게끔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스웨덴의 전자 크로나, 미국의 디지털 달러가 그 예입니다. 정부들이 이렇게 CBDC에 관심이 많고 개발을 하는 이유는 대중들이 CBDC를 씀으로써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는지 알 수 있어서 세금을 쉽게 거둘 수 있고 현금 사용을 막아 더 많은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당장 정부에서 CBDC를 강제로 쓰게 할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은 통제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뿐더러 새로운 화폐를 경계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잘 만들어서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씩 없애고 대중의 암호화폐에 대한 수용성을 올린 다음에 CBDC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음모론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중국이 이런 식으로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비트코인을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디지털 화폐 전쟁을 중국이 이끌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디지털 위안화를 몇 개 도시에서 사용 중입니다. 비트코인에게 리스크는 나중에 정부에서 CBDC만 빼고 모든 암호화폐를 금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정부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오픈소스이자 탈중앙화된 화폐입니다. 중앙화된 모든 거래소를 막으면 투자자들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서로 거래하는 P2P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팔 겁니다. 또 디파이 탈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해 거래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래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벌어졌던 사태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 당시 중국인들은 P2P 거래와 VPN을 이용해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인터넷 통제가 가장 삼엄한 나라 중에 하나인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중국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막지 못했다면 인터넷 보안과 감시가 부족한 다른 나라에서도 당연히 막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정부와 금융 세력은 CBDC와 함께 비트코인을 키워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전 비트코인 장기 투자에 큰 자신감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뉴스만을 전하는 것이 아닌 리스크도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다른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 있었지만 제가 과거부터 즐겨보던 외국 유튜버 영상에서 영감을 얻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채굴자의 중앙화 문제는 과거부터 있어 왔고 앞으로 누가 또 어떤 지역에서 많은 해시파워를 관리하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중앙화 문제는 앞으로도 리스크로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트코인 마켓이 더 성숙해지고 비트코인을 가지려는 경쟁이 늘어나면서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서로 채굴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중앙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질 겁니다. 양자 컴퓨터는 미래의 비트코인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경제, 국가안보, 은행 등 많은 곳에서 위협으로 다가올 겁니다. 양자 컴퓨터로 은행이나 군에서 쓰고 있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알아내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를 견제하는 보안 기술도 개발될 거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기에 양자 컴퓨터 리스크도 해결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제에 있어서 정부는 비트코인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미국에선 과거부터 아직까지
마약과 돈 세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약과 돈 세탁은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고 이것들도 통제하지 못하는데 전 세계에서 쓰는 비트코인을 통제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대중이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를 쓰지 않고 그들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CBDC를 쓰기 원하겠지만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